안녕하십니까. 의료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라는 것은 MR 이미징의 한 방법으로서 디퓨전 웨이티드, 즉 디퓨전을 강조해서 영상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T1 웨이티드, T2 웨이티드와 같은 어떤 스트럭처럴 이미지를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T1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T2 릴렉세이션을 강조해서 영상을 얻는 것들을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디퓨전을 강조해서 MR 영상을 얻는 방법이 디퓨전 웨이티드 MR 영상이었고요. 이 디퓨전 웨이티드 MR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 물 분자들은 디퓨전 운동, 즉 확산 운동을 랜덤한 방향으로 하게 되는데 이 물 분자들의 운동을 제약시키는 그 랜덤한 운동을 제약시키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즉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신경망들이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면 물 분자들의 확산 운동이 랜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신경망이 놓여져 있는 이 방향에 의해서 제약이 가해져서 특정한 방향으로만 운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우리가 이미징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의 스칼라 값, 인텐시티를 이미징하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이미징하는 것을 우리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유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 텐서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텐서가 결국 특정 위치에서 물 분자들의 디퓨전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근데 이 텐서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결국 3x3 매트릭스였습니다. 이 3x3 매트릭스는 3차원 공간에서 이런 이제 엘립소이드 형태를 우리한테 모델링을 통해서 줄 수 있게 되고요. 이 엘립소이드가 의미하는 것은 그 3x3 매트릭스를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3개의 이 엘립소이드를 이루는 축이 나오고 그 축 방향으로 아이겐밸류 람다1, 람다2, 람다3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어느 한 아이겐밸류가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미넌트하면 매우 크면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이 그림에서는 람다1 방향이죠.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길쭉한 엘립소이드 형태가 된다. 근데 이런 길쭉한 정도가 신경망이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놓여져 있는 정도를 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3차원 모든 위치에서 이런 텐서를 계산하면 그 텐서가 엘립소이드를 만들게 되고 이 D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엘립소이드의 가장 긴 축이 결국 신경망이 가장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주기 때문에 그걸 쭉 연결하면 모든 위치에서의 텐서를 연결하면 우리가 신경망을 최종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텐서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텐서의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보면 텐서의 직관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통해서 이 텐서 D 매트릭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텐서는 3x3 매트릭스인데 시메트릭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엘립소이드가 여기 앞에 슬라이드에서 엘립소이드가 이 방향과 이 방향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양쪽 방향이 시메트릭하죠.
그래서 3x3 매트릭스이지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 어퍼 트라이앵글 위에 있는 6개의 값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 텐서 매트릭스 자체를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디퓨전 웨이티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디퓨전 방향을 그레디언트로 주고 그 그레디언트를 준 상태에서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퓨전 텐서 D를 구하려면 이 D 매트릭스의 미지수는 어퍼 트라이앵글에 있는 6개를 구하면 D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 6개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6번 정도 그레디언트를 다르게 주고 이미지를 얻은 다음 그 6번 각각에서 얻은 시그널을 가지고 이 6개의 미지수를 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셀에서 텐서의 매트릭스 미지수가 6개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이제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이 텐서를 계산함에 있어서 훨씬 더 릴라이어블한 안정적인 계산이 되는데요. 미니멈 개수가 6번의 그레디언트를 주고 이미징을 찍을 필요가 있다. 즉 여기 보시면 이제 D 1,1 엘리먼트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찍고 리컨스트럭션 해서 D 미지수 하나를 구하고 D1, 2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한번 찍고 리컨스트럭션 해서 미지수 D1, 2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6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6번의 영상을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찍고 미지수 하나 구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주고 찍은 다음 시그널을 여러 번 찍고 그걸로 매트릭스 D를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방향을 몇 번 주고 찍느냐에 따라서 미지수 몇 개를 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디퓨전 웨이티드 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MR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시그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뭐 T1 웨이티드나 T2 웨이티드 같은 그런 영상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3차원의 이미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영상 시그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NMR 시그널이라는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얻은 다음 우리가 항상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을 이 3차원 위치로 트랜스폼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 트랜스폼 과정을 거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을 이 XYZ 스페이셜 공간으로 트랜스폼을 시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MR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과정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결국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을 트랜스폼 시켜서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이런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요. 디퓨전 웨이티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개의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를 주고 이미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한번 주고 시그널 한번 얻고 리컨스트럭션 하고 시그널 한번 얻고 리컨스트럭션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최소 6번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NMR 시그널을 6번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로 촬영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MR 스캐너이면 6번의 서로 다른 최소한 6번의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를 주고
촬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렉션 1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이미지를 찍고, 두 번째 방향 이미지를 찍고, 세 번째 방향, 그렇게 해서 최소 6번 이상 n번의 방향을 주고 시그널을 다 얻으면 결국 디퓨전 웨이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텐서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텐서 계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경망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FA 밸류 볼륨 이미지죠. 그래서 복셀에서 FA 밸류도 계산하게 되고, 물론 얘는 이제 다 텐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텐서를 계산하고 FA 밸류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이버 신경망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도 계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텐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디퓨전 웨이티드 MR 시그널을 촬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으면 디퓨전의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향 Y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준다라는 말, 예전 강의를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이야기했던 게 X, Y, G축으로의 그레디언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축으로의 그레디언트는 슬라이스 셀렉션이고, Y축으로의 그레디언트는 페이즈 인코딩, X축으로의 그레디언트는 프리퀀시 인코딩,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준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차등을 둬서 점진적으로 작아지든지 커지든지,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크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는 우리가 말하는 XYG의 Y가 아니고요, 특정한 방향, 임의의 방향 Y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준다. 그럼 예를 들면 이 방향이 이제 Y인데요, 이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준다는 얘기는 이 위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마그네틱 필드를 주고 점점 이 위치에, Y 위치에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작게 해서 이렇게 차등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Y에서는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이만큼 받고, 이 위치에서는 작은 스트렝스를 받게끔, 그래서 Y 방향으로의 위치에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가 달라지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게 이제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준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펄스 시퀀스 관점에서 보면 90도 RF 펄스를 주고 180도 RF 펄스를 주고 그 시간에 딱 2배만큼 걸려서 이때 MR 시그널을 어퀴지션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얻어지는 MR 시그널은, 이거는 어떤 시그널인가요? 지난번에 수업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의 시그널은 에코 시그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면 스핀 에코 시그널이 이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90도 펄스 주고 180도 펄스 주고 이때 시그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뭐 예전에 봤던 그런 에코 시그널을 이미징 하는 것이랑 똑같은데, 요 사이사이에 Y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주게 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요런 이제 펄스 시퀀스를 주고 우리가 MR 시그널을 얻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1은 실제로 물 분자들이 그 Y 방향으로 디퓨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케이스 2는 물 분자가 그 Y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물 분자는 지금 랜덤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1 웨이티드나 T2 웨이티드와 같은 상황, 그런 이미지에서는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았죠. 물 분자는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디퓨전 웨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케이스 1에서는 물 분자가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내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이 Y 방향으로는 물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방향 Y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줬는데 이 방향으로는 지금 물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Y1과 Y2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요. 이 Y1과 Y2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어떤 스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0도를 걸어주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트랜스버스 플레인에 눕게 되고 그레디언트 Y를 걸어줬어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 Y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개의 스핀은 서로 90도를 걸어주고 난 다음에 디페이즈 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T2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스피닝 프로톤은 서로 디페이즈를 하게 되면서 시그널이 최종적으로 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 다음 180도 걸어주면 뒤집어지고 180도. 그런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다시 어떻게 된다? 리페이즈 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2 릴렉세이션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스피닝 프로톤이 내가 걸어준 Y 방향으로 물 분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GY와는 무관하게 얘네들이 그냥 T2 릴렉세이션만 하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Y 방향으로 이 물 분자들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위치 변화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Y 방향으로 내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그 방향으로의 위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no dephasing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dephasing은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no dephasing이라는 말은 추가적인 dephasing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닝 프로톤은 90도 펄스를 주고 누웠다가 원래 디폴트로 T2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디페이즈가 되면서 시그널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모든 스피닝 프로톤이 다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페이징은 무조건 일어나는데 여기서 노 디페이징이라는 얘기는 Y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 GY에 의한 어떤 추가적인 디페이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넷 시그널 체인지가 없다. Y 방향의 위치에 의한 위치 변화에 의한 시그널 체인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일어나게 되는 T2 릴렉세이션에 의한 어떤 시그널 감소만 일어나게 되고요. 그레디언트에 의한 추가적인 시그널 체인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그쪽 방향으로 물 분자 스피닝 프로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 특정 Y 방향으로 물 분자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 이 스피닝 프로톤이 실제로 디퓨징 하고 있어요. 그 방향 Y 방향으로.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랑 차이점은 처음에 Y1과 Y2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피닝 프로톤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었죠. Y1과 Y2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Y1과 Y2의 위치에 있던 애가 아까 이제 제가 여기 Y 방향을 이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의 세기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향에
y1이 있었고 이 위치에 y2가 있었다. 근데 얘네들이 아까의 경우에는 케이스 1에서는 이 y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어쨌든 y1과 y2가 있었는데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y1은 이 방향으로 이만큼 델타 y1 만큼 움직였고요. y2도 이만큼 델타 y2 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위치에 있던 애가 이 위치로 갔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위치에 있던 애가 이 위치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처음에 90도로 누워서 디페이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GY가 걸어준 상태에서 디페이징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180도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리페이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 분자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 Y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요 Y1 위치에 있던 요 위치에 있던 애가 받는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는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90도 걸고 180도 걸고 디페이징 하는 과정에서 얘 위치가 이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고 나면 얘가 받는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는 요만큼은 줄어들게 되죠. 이 제가 그린 그림에서 y2도 마찬가지입니다. y2도 원래 이 위치에 있다가 이만큼의 스트렝스를 받다가 시간이 지나서 90도 받고 180도 받고 그레디언트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이만큼 아주 작은 양의 마그네틱 필드를 받게 됩니다. 즉 핵심 포인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Y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T2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던 디페이징에 의한 시그널 감소보다 얘가 위치 변화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바뀌었죠. 자기가 받는 어떤 강도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디페이징이 더 일어난다. 디페이징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면 시그널 감소, 어테뉴에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원래 T2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감소하던 시그널 감소보다 얘는 위치가 바뀌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 차이로 인해서 에너지 감소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페이즈에 의한 어떤 이제 차이가 훨씬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시그널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측정한 시그널의 감소량이 커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피닝 프로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던 스피닝 프로톤이 100의 크기로 마그네틱 스트렝스를 받고 있다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100의 크기로 환경을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데 90도 펄스 주고 180도 펄스 주고 디페이징을 원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가 80, 70, 60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자기가 이제 받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바뀌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뀌는 정도에 의해서 디페이즈가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죠. 주변에 자기랑 다른 애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디페이즈에 의해서 시그널 감소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황색 방향이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흰색 점선 방향이 실제로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 방향입니다. 만약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방향과 물 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그 패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그러면 위치 변화에 의한 물 분자의 움직임에 의한 그레디언트, 즉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의 감소가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크게 되죠. 따라서
시그널 감소, 어테뉴에이션이 맥시멈, 가장 커진다. 그리고 만약 반대로 그레디언트는 이 방향인데요. 물 분자는 실제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정확하게 90도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에 의한 어떤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의 차이가 물 분자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전혀 그레디언트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90도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그널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하고 그레디언트 G 방향하고 어떤 특정한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에 비례해서, 즉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결국은 그레디언트 방향에 프로젝션된 요 크기, 요 수직으로 내려서 프로젝션된 요 크기만큼의 어테뉴에이션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패러를 하면은 맥시멈이 되고 90도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직으로 내린 그 성분만큼 어테뉴에이션, 시그널 감소가 추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각도에 비례한 만큼 시그널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그레디언트를 한번 걸어주고 시그널을 얻었을 때 이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그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방향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그널의 감소 정도가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이어서 텐서 계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